안녕하세요, 미세스 V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래 가장 큰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많은 분들이 지금만 버티면 조금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시기를 극복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부부도 사업과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심한 경기 침체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일순간 모두가 풍요로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정도에 비례해 점점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삶과 경제 곳곳에서는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25년은 경기 침체 초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위험은 기회와 함께 오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죠. 우리 부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생각하며 어떻게 대비할지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야, 우리 부부는 어떻게 위기에 대비했고 다시 마주한 경기 침체를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 부부가 이번에 마주한 경기 침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음 위기에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음 위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꼈잖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락다운 됐었고,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몇 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온 국민이 참 답답한 일상을 보냈었는데 마치 군 생활을 한 듯한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했지. 자유로운 생활에서 규제가 하나둘씩 추가되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 코로나 초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변경되면서 사회적 혼란도 있었고, 규제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지. 관광업계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상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느낀 게 다음에 마주칠 위기 때에는 지금보다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더 크고 단단한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19년부터 적립식 투자를 해왔던 VO를 계속 모아서 다음 위기에 대비하기로 했어. 운 좋게도 미국 주식 투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막대한 유동성으로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지. 더욱이 우리 부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사업체를 잘 지킨 덕분에 끊임없이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부에 투자하면서 계속 코로나 다음에 맞이할 위기에 대비했어. 언제 마주칠지 모르지만 코로나 같이 전 세계에 불어닥칠 위험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소비와 저축 그리고 투자 습관은 이번 경기 침체를 떠나서 또 다음에 마주할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켜나갈 생각이야. 요즘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 우리도 소득이 꽤 줄었잖아. 6년 전부터 위기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네. 코로나를 극복하자마자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마주했지만 5년 전과는 다르게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없고 안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수년을 이렇게 잘 준비해온 우리가 참 대견하기도 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건 투자에 집중하는 거였잖아. 만약 투자 시작이 무섭고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축이나 투자 중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장 좋은 건
저축과 투자 둘 다 하는 거겠지? 우리는 저축과 투자를 둘 다 해왔으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 같아. 특히 결과가 좋지 않은 시기를 마주할 때면 이게 1분 1초가 괴로워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투자를 꼭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시작했을 때랑 지금 시작했을 때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투자의 결과는 오로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리고 투자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 미국 주식, 부동산, 코인, 이렇게 다양한 투자처가 있다 보니까 투자를 시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일종의 선택장애라고 할까? 어떤 투자 방식이 되었건 결국 미래를 위해서는 내 현재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해.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그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게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빙글빙글 돌아서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 시작이 무섭고 어렵다면 최소한 저축을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겠지? 공부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었어. 조금씩 소액으로 주식을 사 모았고, 내가 주식을 실제로 들고 있다 보니 경제 뉴스를 보게 되고 용어를 공부하고 경제 지표를 보고 혼자서 해석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처음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건 빠르게 성과를 얻으려는 조급함이야.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면 무서운 변동성에 내 자산을 다 잃을 수가 있어.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하면 이게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 내 속도에 맞게 시장의 흐름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어떤 투자처가 맞는지 잘 골라야 할 것 같아. 본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처도 많이 바뀌니까. 절약을 통해 투자를 하고 꾸준히 자산을 불리다 보면 더 이상 투자가 무섭거나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나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목돈이 있었음에도 소액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경제 뉴스나 책, 구글링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 여러 경험과 공부 끝에 내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나라는 변수를 줄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개입이 최소화된 부적립식 투자를 쭉 하게 된 거지. 누구나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어렵고 무서운 게 당연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무섭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투자에 익숙해지면 되니까 관심을 갖고 공부하길 응원해. 자기도 저축만 하다가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보고 시작을 했잖아. 그때 뭔가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나도 투자하기 전에는 적금밖에 안 했다 보니까 투자를 떠올리면 막연하게 무섭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 사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을 정도로 금융 문맹이었어. 20대 때는 일에 열중하고 성과를 내고 승진하는 데 더 집중하면서 회사를 다녔었고, 급여를 받을 때에는 알아서 원천징수하고 퇴직금 모아주고 연말정산까지 해주니까 딱히 재테크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나중 되면 돈이 모이고 집을 사고 잘 살게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 자기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축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불리는 건지 옆에서 보면서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서 처음에는 투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어. 이때 봤었던 책들이 부의 대이동,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 등등 통칭 자산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었거든? 그런데 책만 읽는다고 느는 게 아니더라고. 직접 매수, 매도 해보면서 성장주와 배당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별주와 ETF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책에서 설명해준 내용을 실제 투자를 통해서 습득했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책 내용도 더 이해가 가더라고. 확실히 처음에는 책을 좀 보는 게 투자에 대한 무서움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지금도 책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때는 정말 투자 관련 책이란 책은 다 빌려왔었지. 자기도 20년 초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벌써 만 5년을 넘어서 6년 차 투자자인데
60개월 넘게 투자를 이어오면서 다듬어진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있어? 나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 개별주 위주로 매수했었잖아. 스타벅스, 코카콜라, 테슬라, 리얼티 인컴 등등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를 했었지. 그 다음에는 ETF에 관심이 있어서 ITOT하고 SPYG, JPI도 투자를 해보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성과보다 다른 개별주나 ETF가 오를 때 포모가 엄청 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포모를 자주 느낄 텐데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겠다 싶어서 자기처럼 한 종목의 CD를 불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하면서 천천히 부로 전환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전부가 부가 됐지.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개별주나 레버리지 상품들이 급등을 해도 이전보다 포모가 덜하더라고.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불안하지도 않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라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하고 싶다는 유혹도 없고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지금까지 계속 포모를 느끼면서 급등주를 옮겨다니며 투자했다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었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잃는 것도 많았을 거야. 잃지 않고 꾸준히 벌고 있잖아? 나한테 정말 잘 맞는 투자 방식을 잘 찾았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누구든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을 포함해서 내가 겪어본 몇 번의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전부터의 그 과거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소득을 틈틈이 우량자산으로 바꿔두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나 싶어. 그것도 조금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안전하겠지? 특히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해야 하고 더 자산으로 많이 바꿔놔야 불시에 마주치는 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작년부터 경제 뉴스에 어두운 소식이 가득하잖아. 실제로 우리도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 때 얻은 교훈으로 다음 위기에 대비해서 소득을 자산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별탈 없이 위기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만약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선택들을 강요받았을 테니까. 지금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을수록 다음번 위기에 대비하는 자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오늘은 우리 부부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대비해왔고 위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 마주칠 겨울에 대비하는 자세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극심한 추위를 온몸으로 맞으며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 연휴가 길다 보니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역대급 인파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사뭇 경기 침체와 상반되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경기 침체나 위기에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경제가 어렵고 경기 불황이 와도 미리 곳간을 채워놓으신 분들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험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기회를 더 자주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구독자님만의 플랜이 있으신가요? 댓글과 함께 소중한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토요일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